구독, 좋아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미국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그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은 이제 핵심적으로 그 언론에서도 뭐 뒤통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종전 선언이 사실 없었다. 종전이 없었다. 이제 이런 거고 미국의 공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서 2, 3주 내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 강력한 타격이 지금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지금 CNN부터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말에 공습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분석이 상당히 관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하면서 보도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국민 담화를 이 날짜에 했느냐? 그러면은 실제 이제 바로 우리는 지금 이미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 우리보다 하루 늦기 때문에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달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 벙커버스트 공개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다음에 1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압송을 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데려왔을 때도 주말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중에 뭔가 상황이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제, 주가 또는 이 코인의 가격 변동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금은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짜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뉴욕 증시도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미국은 3일, 우리로 이제 3일, 지금 우리는 금요일인데 바로 다가오는 이 미국 시각으로는 3일도 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담화문을 이때쯤 이제 발표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칠 거냐 안 칠 거냐라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우리 방송을 위해서 물론 저도 미국에서 대통령학을 공부했고 또 데이터 분석도 했고 또 주한미군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 저는 복무를 했습니다만 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전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지상군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상군은 저병력으로는 2,000명, 뭐 3,000명 많이 모아봐야 7,00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때도 처음에 한 26만 명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43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들 부시 때.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폭격일 거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한 2주 동안에 왜냐하면 2주 후에는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정말 때릴 만큼 다 때릴 것이다. 주로 이제 어떤 시설이냐면 주로 군사시설 또는 핵과 관련된 시설에 벙커버스트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트는 다 때릴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넘겨짓게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 그렇게 지금 상당히 이 트럼프 대통령 종전선언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나는 뭐냐면 이 담화문 내용에서 미국 석유 사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와 비슷하게 다시 2기 때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석유 패권, 에너지 패권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높은데도 계속 공격을 하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뭐가 있다? 군산복합체가 있다. 이것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나토나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국가들 여기에는 이제 중국과 파키스탄도 포함이 되겠죠. 일본은 뭐 당연한 것이고 호주도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와서 지켜라. 이른바 미국의 국가주의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에너지 패권 미국 이익 우선 그다음에 군산복합제가 여실히 드러났고
담화문 발표를 할 날짜 시점은 대체로 지금 아직까지는 속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저녁쯤에 주말쯤에 한번 때리지 않을까 대대적인 규모로 이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앞서 이제 호르무즈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호르무즈 관련해서 이란 측의 대응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닥쳐올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이 통행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1달러 기준으로 이제 1달러, 실제로는 위안화나 뭐 리아라로 결제를 할 것 같은데, 특히 위안화와 코인으로 결제하겠다는 것까지 지금은 일단 알려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달러 기준으로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많은데, 정유업계가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재고 문제는 어떻게 되고 향후 통행세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유업계 내부에서 지금 상황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4월까지는 버티겠는데 5월에는 재고가 바닥난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통행료가 그대로 현실화 된다면 연간 약 1조 9천억 정도가 추가 부담. 이건 추가 부담입니다. 원래 있는 것에다가 추가 부담이 1조 9천억 원이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아주 이제 정유업계는 완전히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네요. 이미 칼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전 세계적인 돈이 풀리면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한 병의 가격이 2배, 3배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게 이 추경을 통해서 유동성이 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과연 지금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전면적인 폭격을 당하는데 통행세를 거둘 수가 있어? 어디서 거둔다는 거지? 무슨 인터넷에서 전자결제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유조선이 지나가면 배가 한 대 와서 돈 내놔 이런 다음에 코인으로 결제받거나 위안화로 받는다는 거야? 위안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아주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이걸 거두는 것조차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달러를 안 받고 위안화를 받는데 위안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돈을 받더라도 이란이 어떻게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그럼 통행세를 못 거둔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별로 에너지 가격의 문제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는 보내주고 돈을 안 받더라도 어떤 배는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한국의 유조선은 일본의 유조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홍해를 그러면 지중해를 거쳐서 돌아올 수가 있느냐? 못 돌아옵니다. 여기는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봉을 돌아서 저 아프리카 공화국 쪽을 돌아서 온다 그러면은 석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미국이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면 WTI 웨스트 텍사스 이 석유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셰일 석유가 올라갈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한 $50, $60 배럴 당할 때는 미국이 이 셰일 석유를 파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낼 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런데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1배럴에 $120, $150 그러면 생산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우리가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운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저기 노르웨이의 북해산 이 석유도 우리가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운송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동산 중진료 끈적끈적합니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정유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최고 가격 지정된 이상으로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외경제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기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 그 다음에 봉쇄가 장기화되면은 한 3분기, 4분기까지 되면은 117달러.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시설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174달러. 174달러요? 174달러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호르무즈 해협 안 지켜줄 거야. 니들이 와서 니들이 안전 확보하고 가져가라는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나라 35개국이 군대 군함을 파견해서 연합군을 만들자 그래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연합군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 지금 환율도 올라가거든요. 에너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우리는 지금 극격히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환율에 따라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아도 올라가고 통행료를 설사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우리가 이 석유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호르무즈 이 연합군에 우리가 35개국의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하는 거에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비용을 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에너지 패러다임입니다. 에너지 레짐. 이걸 누가 지고 있다? 미국. 미국은 석유가 자급자족이에요. 러시아 자급자족입니다. 그다음에 유럽, 노르웨이 자급자족입니다. 그다음에 중동 자급자족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격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유럽도 알아서 하고 일본도 알아서 하고 한국도 딱 찍어서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 숫자까지 좀 높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오는 피해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국이 이제 한국에 내밀 청구서 이 문제도 이제 별도로 아주 중요해질 텐데 어떤 청구서가 닥칠까요?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안보상의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운해도 너무 서운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몇몇의 전문가에게 복수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4만 5천 명이라고 했냐? 45,000 US soldiers in Korea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2만 8천 명입니다. 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트럼프 머릿속에 한국이 물어야 될 방위비는 지금 2만 8천 명보다 2배 많은 4만 5천 명이 기준인 거예요. 방위비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한국이 내는 돈은 절반밖에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방위비를 올려받을 겁니다. 왜? 지금 전쟁에 들어간 물자가 많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본인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상당히 이익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안보상 그다음에 무역상.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위비를 상당 부분 압도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지금 나토를 자꾸만 이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위비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 무역 이익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미 슈퍼 301조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무차관 또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학대회담이 열렸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를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마코 루비오입니다. JD 밴스보다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마코 루비오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무역 대표의 제이미슨 거리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AI 인프라, 농산물, 철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뭡니까? 슈퍼 301조. 우리는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가 국무부 차관은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했어요. 이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여기에 쿠팡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슈퍼 301조가 동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없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보다는 방위비는 2배, 그다음에 관세는
25% 때리고 싶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 났잖아요. 근데 슈퍼 300일자로 다시 25%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보와 무역과 관련된 경제 청구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다가오겠군요. 이게 현실이 아마 이제 한 4월 이후에 5월부터 본격화되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미국에서 차분히 조사 작업부터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환율 문제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니, 코스피 먼저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4.47% 내렸었죠. 네. 이제 장 마감은 5,234.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5,200대로 어느 정도는 막았어요. 뭐 한때는 5,170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막았고, 지금 보니까 5,300대 정도로 약간은 지금 100포인트 정도는 올라갔는데, 어제 이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잖아요. 코스피 추이 어제 어떤 영향, 추이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지금 이제 중동 사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독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저는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 신흥국에서 선진국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포함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돈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강달러 대비 우리 원화 가치는 낮아요. 우리가 비교할 때 자꾸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일본은 이 엔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하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어떤 영향일지 더 분석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5천을 돌파하고 6,300을 돌파했었죠. 네. 이게 정부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냥 미국이 견인하는 주가 상승의 흐름에 우리도 그대로 올라탔고 첫 번째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주로 사주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빅테크 기업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계속 사주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6,30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부 요인이 아니라 첫 번째는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세 번째는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이게 겹쳐지면서 올라갔던 거지. 아, 이재명 정부구나. 그래, 막 올라가야지. 너무 좋아. 너무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야. 이건 우리가 냉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이 여기에다가 승부수를 걸고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영역은 결국 에너지 연결망이다. 그다음에 환율이다. AI 연결망, 안보 연결망.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에너지, AI가 빅테크 기업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그다음에 안보 연결망. 이게 흔들리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런 이유도 없다. 쳐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고 그다음에 중동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이란보다도 더 확실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제가 무슨 빨갱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들이 우리의 앞으로 경제, 펀더멘털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이 최근에 나온 또 어제 분석에도 보니까 관계자들, 이 증권가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이 주가 시장이 일종의 이제 오르락 내리락 계속 롤러코스터는 어느 정도 반복을 할 거다. 더군다나 이란의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오르락 내리락은 그러니까 하락만 쭉 한다든가 상승만 계속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을 할 텐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약세장을 지속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네. 이른바 인베스트먼트 뱅크,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천도 갈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이 돈이 빠져나가서 다시 선진국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찾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미국 내에서도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이 여전히 안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익이 훨씬 더 생길 텐데 내가 조금 더 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들 자국 시장, 그다음에 또 어떤 시장, 그다음에 우리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보면은 저는 앞으로 이게 이 중동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 상당히 한국이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은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비협조적이다.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쟁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한미 동맹이 워낙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 슈퍼 301조를 이야기해요. 한국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몇 차례 언급했죠. 네. 경제에 있어서 상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도자 신뢰 형성인데 이쯤 되면 정상 간에 통화를 좀 할 만하거든요. 몇 차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트러스트 빌딩인데 신뢰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이 인터내셔널 이른바 인베스트먼트 이 투자 기관에는 투자 결정에 저는 일정한 변수로는 가중치가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좀 주식시장 동향을 한번 여쭤볼게요. 초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 40조 원 정도를 팔고 나갔었죠. 이달 들어서 40조 원 정도 팔고 나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한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주로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뭐 개미 투자들이 막고 있다. 그 매수세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 예탁금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투자 예탁금 미리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준비니까 그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도 보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패턴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점점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몰빵하지 않고 계속 매도세로 전환하는 추세도 좀 강해진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투자 여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이제 이 주식 예탁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심지어는 신용 매수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꿔다가 올라가니까 어차피 본인이 단기든 중기든 그 물어야 되는 이자보다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본인이 이른바 가처분 소득을 좀 줄여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얻는 금융소득을 더 크게 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조차 근로소득 자체가 위태로운 겁니다. 뭐냐? 고용이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면 노조가 있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채용 자체를 기피합니다. 지금 대학을 나와도 우리 뭐 최고의 대학인 펜앤마이크 펜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될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근로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융투자했던 걸 빼서 자신의 일상생활비라든지 경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런 경기 침체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실히 이 개미 투자의 여력 실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는 건 기관 투자자 쪽인데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되면 ETF 쪽에 상장 지수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건 주가의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상장 지수 펀드. 이게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타격을 입는 게 이른바 터보 퀀텀 이야기한다. 보셨죠? 구글이 이 반도체의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일단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추가적으로 대량 구매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당장에
이 초과 구매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빅테크 기업이 가뜩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계속 받쳐주다가 이 힘이 빠지게 되면은 더 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징조를 허인준 앵커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자, 외국은 돈이 빠지고 있거든요. 3대 축입니다. 기간은 묶여 있어요. 개미들은 일단 저가 매수일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꿈을 안고 그래 전쟁만 끝나면 6천 갈 거야 7천 갈 거야 그래 보라지 뭐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정작 한 2개월 3개월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지쳐버리거든요. 피로감에 의해서 빠져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매수 우위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네요. 정치 평론을 그냥 좀 하지 왜 투자 얘기를 하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국제 유가 문제, 환율 문제, 주가 문제, 물가 문제, 부동산 문제, 정부 예산 문제가 경제 사안이긴 하지만 경제 사안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여권은 자본시장 활성화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잘 보면 경제 현안인 것 같지만 이게 정치와 선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정치와 선거에 지지 기반, 자기 정치 기반 세력을 만드는데도 중대한 현안들이죠. 앞서 얘기했던. 그래서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러한 노란노동법은 경제형 정치 문제입니다. 경제 성격을 띤 정치 문제이라는 점도 양해를 그냥 꼭 뭐 우리 정당 문제라든가 국제적인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꼭 정치나 국제정치가 아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환율 문제 좀 잠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원달러 환율 1,520원. 지금 한번 환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 1,510원 정도 가까이 돼 있는데 어제 이제 1,519.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 이제 1,524원대 터치가 됐는데 이제 1,400원대도 상당히 긴장 상태였네. 특히 1,430원부터 1,480원까지 올라갈 때 긴장 상태였는데 1,400원대가 뉴 노멀의 시대냐 그렇게 인식했는데 이제는 그냥 1,500원이 뉴 노멀의 시대가 왔네요. 그게 왜 그래 됐겠어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원화 약세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달러는 강달러예요.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달러가 귀해진 거죠. 오죽했으면 이란도 달러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환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가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달러가 들어오게끔 하거나 우리 원화 가치가 이 강한 힘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환 시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한국 돈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 투자가 되네. 이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터내셔널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외국의 국제적인 이 투자 기관들도 이 돈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합니다. 금에 대한 투자지만 엔화 투자도 하고 위안화 투자도 해요. 근데 그 반열에 우리 돈은 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한글이 좋고 K-팝이 좋고 한류가 좋지만 아직 우리 돈은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강달러인데 우리는 이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돈의 이 가치가 상당히 약화돼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가 왜 안 들어올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지금 이달 들었으면 이미 외국인 중요한 우리는 외국인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데 40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빠져나가기 십상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Foreign Direct Investment, 직접 투자. 네. 우리 공장에 투자하고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공장을 많이 지었던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그 다음에 유럽이었어요. 독일 같은 회사. 기억나시죠? 예. 왜냐하면 수출 자유지역도 있고 일본인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 그 다음에 독일 회사 지멘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뭐 천안이든 수도권에 공장을 짓습니다. 입지가 좋고 교통 물류가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회사 대표적인 게 GM 같은 경우에 제너럴 모터스가 들어오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야, 미국 회사는 더더군다나 못 나가게 합니다. 그게 리쇼링입니다. 한때는 값싼 이 인건비를 찾아서 중국으로 빠져나오는 게 옵쇼입니다. 옵쇼링. 옵쇼링인데 다시 되돌아오는 게 리쇼링입니다. 다시 백.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안 와요. 첫 번째로는 그런 세계 정세가 된 겁니다. 글로벌 경제 정세가 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건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내부가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돼야 돼요. 네.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계 기업이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완전 개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투자라고 특히 지방에 투자하십시오. 지방에 투자하면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줄게요. 그런데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 노란봉투법 때문에. 아니 들어왔는데 노조가 이 시위하고 그다음에 또 파업하고 이러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우킴 한국 상공회의소 이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우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 제발 하지 말자. 이거 하는 순간 외국계 기업 안 들어올 거고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나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foreign direct investment 안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 조성해 놓고 외국계 기업, 중국계 기업 투자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결국 9조 원을 어디가 투자합니까? 현대자동차가 투자합니다. 국내 기업밖에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500원대의 고환율은 이제는 노말입니다. 안 내려갈 거예요. 예. 자, 질문 중에 아까 어떤 분이 환율 내리게 하는데 28조 썼다는 예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환율 방어하는데 28조를 썼느냐? 그거 좀 숫자를 좀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나간 금액이 조 단위 금액이 있는데 2월 달에 이 국내 투자자들이 팔고 나간 게 2월이 약 20조, 뭐 정확하게 하면 19조 뭐 얼마 몇천억인데 대략 20조. 그리고 3월 달이 약 40조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 주식을 팔고 나간 것이고요. 그게 수십조, 20조 내 40조 내 하는 거고 환율 방어하는 데 쓴 것은 환율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냥 통상해서 환율 방어하는 데 쓴다고 하는 건 이번에 한국은행이 밝힌 건 2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 달러입니다. 이건 40조가 아니고요. 4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뭐 지금 이제 환율 기준하면 6조가 조금 넘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1월에는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28조는 아마 순매도 이런 게 좀 섞여져서 숫자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좀 상당히 한가한 것 같은데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김용범 실장의 얘기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예.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증식시킨 내부 요인들이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다. 환율 역시 기존의 밴드로 점진적으로 회귀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랬어요. 1,500원대의 환율이 이미 닥쳤고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 상황. 이제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절박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중동 사태로 유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석유가 많은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네. 뭐 나프탈렌, 에틸렌, 그다음에 나프타. 근데 이거 당장 그러면은 해결되나요? 기름 들여온다고 다 정제해야 되고 시간이 정말 하염없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에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신분립이에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야기도 부동산 한때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또 느닷없이 환율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뭐 강주 대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차관까지 했나요? 그래서 뭐 상당히 똑똑하고 뭐 호남 영재 뭐 이런 수재 천재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면 한 몇천 원씩 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제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실물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정복시켰던 내부 요인 왜 노란봉투법은 빼죠? 왜 주한미 상공회의소 제임스 우킴 회장의 발언은 빼죠?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 뭐가 완화됐다는 거죠? 환율 역시 기존의 밴드로 점진적으로 회귀할 여지는 충분하다. 회귀하지 못할 여지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중동 사태의 한미 관계의 변동성도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미국 내에서 탄핵당해서 올해 내로 없어질 사람도 아니잖아요. 있는 상수를 자꾸만 없어질 수도 있는 변수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김 실장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신이 없는 이야기면 부동산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 상당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이 유지가 되는 거고 구윤철 부총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형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PBR과 PER을 구분을 못했잖아요. 예. 그거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거 아닙니다. 이소영 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도 이 발언을 상당히 줄여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지정해 줬습니까? 미국에 와서 관세 협상 관련 이야기할 거면 다른 사람 아예 오지 마. 구윤철 오지 마. 그다음에 김용범 오지 마. 누구 오라 그랬어요? 정광 김. You very smart. 그래서 김정관만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같죠? 유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바보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바보같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면서 자기가 얻어갈 걸 얻어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환율 어려워요. 이거를 자꾸만 그냥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500원대의 환율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의 투자가 골드만삭스가 와서 우리나라에 100조를 풀어놓고 가면은 환율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겠습니까? JP 모건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200조 원을 돈을 투자하고 가면은 얼마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300조 원이 들어오면 이걸 해야죠. 이걸 오히려 김용범이 나가서 골드만삭스 담당자하고 JP 모건하고 담당자하고 아니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있거든요. 네. 이걸 논의를 해야죠.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동안 매달렸던 게 환율 문제, 환율이 막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래 역시 서학개미가 문제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국내 복귀 계좌 같은 걸 만들어라 사해서 정권엔 이제 증권사에서 이 RIA 국내 복귀 계좌 같은 것도 환율 상승 막는데 도움이 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정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증권사에서
그대로 따른 것인데 지금 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서학개미가 일부는 돌아오고 뭐 있는지 뭐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 환율 상승은 이 서학개미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 범인이 아니라는 거, 주범이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환율 문제 생겼을 때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까? 개인과 기업 탓으로 돌렸어요. 첫 번째 서학개미 투자. 아니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째.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환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옛날 옛적에 해결했겠죠. 두 번째. 또 하나가 기업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수출이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왜 대기업들이 이 빨리 우리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달러가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도록 또 외환은행으로 들어오도록 하나은행으로 들어오도록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벌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달러를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우리 돈으로 바꿔가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해? 그래서 레깅 머니를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원료 살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 반도체 할 때도 헬륨이 필요한데 그러면 중동이든 외국에서 헬륨 살 때는 우리 돈으로 돈 지급하나요? 또 달러 또 바꿔야 돼. 그럼 이중 환전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다 둘러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용범 적재실장이 7개 대기업의 재무부장들, 재무 담당자 불러가지고 또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 빨리 좀 환전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환전 문제 때문에 이 환율이 문제되는 나라 같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원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거냐 이 부분. 그래서 외환 시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 우리나라 돈을 사게끔 만들어라니까요. 우리나라 가치가 돈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아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우리 돈에 투자해 우리나라 돈에다가 그럼 300조가 들어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 제너럴 모터스나 미국 포드는 아직 우리나라 공장 안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 포드가 우리나라 공장 짓고 싶은데 현대자동차 노조처럼 운영된다면 포드가 들어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기업들 엔비디아 우리나라 공장 안 짓잖아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우리나라에 공장 안 짓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새만금에다가 한 200만 평 공장 지을 수밖에 없게 우리가 화끈하게 해줍니다. 그럼 돈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예, 앞서 이제 좋은 이야기도 해주신 분 있네요. 서학개미, 동학개미를 가능하면 용어를 쓰지 말고 국내 투자자, 뭐 외국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떠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예, 국내 투자자 또는 뭐 외국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구분해서 쓰면 그 용어가 더 정확하고 사실은 그러겠네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중동 사태부터 코스피 주가시장 환율 문제 한번 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3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환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